네, 이번 달에는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 일곱 건, 여덟 건, 아홉 건, 총 9건 입금받았고 합산 금액은 VAT 포함해서 2천만 원 살짝 안 되네요. 3개월 이상 계약이 된 건들이라 다음 달이랑 다다음 달도 동일하거나 이상일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SNS 마케팅으로 부수입을 창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루에 30분 이내도 괜찮아요. 이거는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괜찮은 고객사 하나만 제대로 건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챗GPT로 스레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간단한 방법만 익히시면 스레드를 공략하고 이걸로 수익화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때려치우고 SNS 글쓰기로 의사 여자친구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제이로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N잡을 한 지는 제가 2년 조금 넘게 됐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2년 이상 계속 지속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대기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익화가 바로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대기업 월급 이상을 벌게 된 지는 2년이 넘었고, 최근에 좀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대행 문의가 많이 들어오게 돼서 소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스갯소리를 여자친구한테 앞으로는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친구도 좀 피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반에 제가 인스타그램 시작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요새 유행하는 인스타그램 릴스라고 하죠. 영상이 아니라 이미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카드뉴스 형태였거든요. 이때는 사실 저는 영상을 만들 줄 몰라서 카드뉴스로 계정을 좀 힘들게 키웠는데, 그때 이제 릴스를 하신 분들은 계정이 굉장히 빠르게 컸었어요. 근데 지금 스레드가 지금 만들어진 지 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초기 시장에는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은 스레드 게시글 추천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플랫폼에서 밀어줄 때는 안 하면 손해다. 그래서 스레드를 열심히 해서 지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챗GPT나 클로드처럼 AI 툴을 활용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지는데, 네, 제가 오늘 실제로 노무법인 고객사를 대상으로 챗GPT로 콘텐츠를 뽑아낸 사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 스레드 알고리즘까지 더해서 자세한 방법을 영상 말미에서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로 돈을 버는 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던 스레드를 하던 인스타그램을 하던 블로그를 하던 어떤 SNS를 하던 본질은 마케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매체로부터 수익원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고객이랑 판매자를 이제 연결을 하는 게 수익화의 본질이거든요. 여기에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이템이 있는 경우, 내가 아이템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SNS, 유튜브, 스레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그 조회수, 트래픽이라 하죠.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이템이 없는 경우에는 내 아이템이 아니라 타인의 아이템을 대신 홍보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내가 고객사를 직접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대응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를 직접 대응을 하면서 SNS 계정을 대신 키워드리거나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결혼정보업체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부업으로 이 정도로 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소득증명까지 떼가지고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결정사 매니저님이 안정적인 직장이 훨씬 더 점수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퇴직이 늦어지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퇴사를 마음에 먹고 원래 제 과정을 보던 주변 사람들은 근데 제이로드는 미리 퇴사하지 않았냐라는 반응이 좀 훨씬 많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부업으로 대기업 소득을 넘은 지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년 이상 버텼고, 그리고 이제 N잡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회사는 쉽게 포기하라고 말씀드리진 않는 편이에요. 근로자로 살아갈 때랑 사업자로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셔틀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그러면 그냥 되게 회사에서 나를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굉장히 감사하고 편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업자를 제가 내고 회사에서 제공을 해왔던 다양한 그런 복지를 제가 바라보면은 비용 처리 중에 하나구나, 그런 차이점이 딱 보이면서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퇴사를 한 다음에 바로 그냥 혼자서 1인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랑 다양한 중소기업까지 거쳤어요. 회의 때문에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 저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스타트업이랑 중소기업에 실제로 가서 일을 해보면서 좀 다양한 업무 형태를 접해봤는데 저한테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SNS 마케팅으로 부수입을 창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루에 30분 이내도 괜찮아요. 이거는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수입의 기준은 월에 한 100에서 200 정도? 왜냐면 괜찮은 고객사 하나만 제대로 건지면 되는 거거든요. 대기업 월급 이상을 SNS 마케팅으로 꾸준히 벌고 싶다. 그럼 현실적으로 하루에 2-3시간도 충분합니다. 내가 만약에 전문직, 의사분들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싶다. 월에 한 2-3천만 원 이상을 꾸준히 벌고 싶다고 하시면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일을 계속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게 일을 하는데 자유롭게 일을 계속합니다. 부수입 정도로 돈을 벌고 싶다면은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 2-3시간만 일을 하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를 익혀야 돼요.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글이기 때문에 잘 쓰여진 글은 반응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못 쓰여진 글은 반응이 죽어도 안 옵니다. 스레드는 짧고 직관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먹히는 콘텐츠를 익히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관계인데요.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랑 조금 소통의 밀도가 높은 플랫폼이거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소에 잘 다져 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수익화를 하던 상품을 오픈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됩니다. 마지막은 역시 꾸준함인 것 같아요. SNS를 시작하고 지금 2년 반 정도가 됐는데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물갈이가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을 했을 때 3개월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3개월을 버티고 그 다음에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들이 수익화라든지 다양한 기회를 많이 얻어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콘텐츠 알고리즘을 익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잘 자리매김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직업군인 출신이거든요. 원래는 직업군인 되고 싶어서 육군사관학교를 지망했어요. 1차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이제 육군사관학교 지원율이 최고였는데 떨어진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러고 나서 공대에 갔는데 학비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학비라도 벌어야겠다? 대학교에 가면은 ROTC라고 졸업 이후에 군대에 가는 게 있어요. 장교로 임관을 했죠. 그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게 나랑 맞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전역을 했고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좀 운이 좋게 제가 학점이랑 이렇다 할 스펙도 없었는데 운이 좋게 좀 전공을 살려서 좀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20대고 나이가 어릴 때 몸값을 높여야 되지 않나. 좀 더 좋은 대기업에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겼던 게 제가 이직을 하고 나서 이직을 하기 전 대기업이 연봉을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 이전 직장, 전전 직장 동료들이랑 저랑 이제 원천징수가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당시에는 저의 이직이 성공이었지만 5년 후에는 그게 실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생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도 일기장으로 시작했어요. 제 블로그가 처음 시작이었고 블로그 처음에 쓴 글이 완전 이불킥 각인 일기장 글이었거든요. 기록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온라인 세상에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나둘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SNS 계정이 커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니까 지금에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당장 내가 수익화가 되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 세상에 꾸준히 기록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실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귀찮아서입니다. 퇴근하고 오면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서인데 그럴 때는 굉장히 사소한 걸 하나씩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거창하게 바로 헬스나 PT를 끊는 게 아니라 집에서 팔굽혀펴기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죠. 근데 약간 그런 한 번의 노력이 복리로 쌓여서 큰 근육이 되는 것처럼 사소한 성취 하나하나가 나중에 복리로 쌓여서 나한테 크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세상에 글을 쓰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연예인병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SNS에서 어떤 말을 하든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좀 껄끄러운 거를 좀 방지하고 싶다면은 지인들한테는 말씀하지 말고 지인들 몰래 시작하세요. 가족분들한테도 말씀하지 마시고요. 원래는 금전적인 목표를 달성을 해야겠다, 월에 얼마를 벌어야겠다, 그런 목표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걸 막상 달성을 하고 났을 때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얼떨떨하고 기분도 좋고 또 허탈함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더라고요. 금전적인 목표를 뒀을 때 그 허탈함이 생각보다 저한테 좋은 경험이 아니어서 지금 저의 목표는 과거에 제가 좀 나답지 못하게 살 때가 있었어요. 좀 남들 눈치 많이 보고 좀 외모 컴플렉스도 심했었고 그런데 좀 과거에 저 같은 분들을 보면은 나답게 좀 스스로답게 살 수 있게끔 좀 깨워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저를 거쳐가는 사람들, 짤막한 영상이지만 저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나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게 고민이 된다면은 온라인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글을 쓰면서 스스로의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고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지금 당장 시작해라. 앞으로
인생은 우상향밖에 남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나다운 삶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 챗GPT를 키시고요.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대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챗GPT에게 10년차 SNS 마케팅 전문가라는 역할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고객사들의 홈페이지나 기존 SNS 블로그 등을 보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가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내용을 GPT한테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아래에다가 고객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객사에서 취급하는 업무 영역을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 고객사를 위한 콘텐츠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좀 더 디테일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면 스레드에 맞는 반응이 올 만한 콘텐츠 형식에 맞게 아이디어를 작성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챗GPT로 스레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해볼만 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이제 간단한 방법만 익히시면 스레드를 공략하고 이걸로 수익화하실 수 있습니다.